자물쇠를 잠그는데 열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물쇠가 바뀐 걸 깨닫지 못했죠. 나중에 도둑은 자신의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브로치를 방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뭔가 크게 잘못됐어요. 이 사건을 해결하고 어떤 음식에 독이 있는지 알아내실 수 있나요? 제 생각엔 모든 요리가 의심스러워 보여요. 보세요. 거미, 이상한 녹색 연기, 바퀴벌레. 하지만 식중독을 일으킨 요리는 사실 이 감자튀김입니다. 접시 주변에 파리들 보이시죠? 파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감자튀김 위에 있는 녹색 소스가 독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이제 까다로운 문제를 드릴게요. 1893과 2548은 언제 498보다 작을까요? 기원전 연도일 때. 마이클 브라운 형사가 까다로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친구인 윌리엄스 형사는 동료 중 한 명이 실종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윌리엄스는 브라운의 집을 방문했고 친구의 아내는 그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마이클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전해달라고 했어요. 메모에는 4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867. 윌리엄스는 동료들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테스는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잭은 며칠 동안 브라운을 못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라가 전 아직 수습사원이에요. 브라운 형사가 제게 일을 주셔서 바빴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잠시 생각한 후 쪽지를 살펴보고 누가 유죄인지 알아챘습니다. 아시겠어요? 테스였어요. 2, 8, 6, 7. 이 단어들의 첫 글자는 그녀의 이름이에요. 한 보물 사냥꾼이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걷다가 가운데 큰 돌이 있는 갈림길을 발견했어요. 이 돌에는 4 더하기 넘버 5라고 적힌 암호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표지판이 보물로 가는 방향을 알려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까다로운 암호로 쓰여 있어요. 보물 사냥꾼이 암호를 해독하도록 도와주세요. 남자는 암호를 거꾸로 뒤집어야 합니다. 그러면 South라고 적혀 있고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엘리자베스가 2살이었을 때 언니는 엘리자베스 나이의 2배였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는 18세입니다. 언니는 몇 살일까요? 언니는 20살입니다. 영어 말장난 수수께끼입니다. 누가 더 클까요? 미스터 비거, 미세스 비거, 어린 딸 비거? 어린 딸이요. 왜냐면 a little bigger니까요. 새들은 왜 겨울에 남쪽으로 날아갈까요? 걷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라디오와 냉장고를 교배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정말 쿨한 음악이요. 수학책이 왜 그렇게 불행해 보일까요? 문제가 거의 해결되지 않거든요. 돈을 2배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일하게 쉬운 방법은 거울 앞에 돈을 놓는 거예요. 좀 더 진지한 탐정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케빈은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만 기억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의사가 그를 확인하러 왔어요. 그는 3명의 젊은 여성이 케빈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두들 그 남자의 누나라고 주장했어요. 그들 중 한 명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가운데 여자요. 그녀는 손에 점이 있고 케빈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메건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을 레스토랑에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메건은 최고의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이 어두워졌어요. 몇 분 후 불이 다시 켜졌어요. 하지만 메건의 반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림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누가 훔쳤는지 알아보세요. 웨이터예요. 들고 있는 잔을 보세요. 반지를 안에 넣어서 정전되기 전보다 훨씬 많은 물이 들어있어요. 제이콥의 여자친구 니콜은 수수께끼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프랑스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이콥에게 전화를 걸어 친척의 생일이라고 말했어요. 가서 축하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제이콥이 어느 친척을 방문해야 하냐고 묻자 니콜은 할아버지의 외아들의 딸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이콥이 축하해줘야 할 이 신비한 낸시와 마이크는 주말 동안 마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수수께끼 카니발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을 순회하는 매우 인기 있는 카니발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티켓 판매원은 부스에서 나와 군중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거라고 말했어요. 수수께끼 카니발이니까 정답을 맞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입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터니티의 시작입니다. 나는 타임과 스페이스의 끝입니다. 나는 모든 엔드의 시작입니다. 나는 모든 플레이스의 끝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2입니다. 낸시와 마이크는 너무 기뻤어요. 답을 알고 있었고 들어가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줄의 맨 앞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여전히 티켓 값을 지불해야 했어요. 티켓 값은 매우 비쌌습니다.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수수께끼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그것에 대답할 수 있다면 50%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죠. 난 X개의 사탕 사과를 가지고 있어요. 3개씩 세면 2개가 남아요. 5개씩 세면 나머지는 3개입니다. 7개씩 세면 나머지는 2개예요. 사탕 사과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마이크는 천재였기 때문에 그 답을 즉시 알았습니다. 여러분은요? 정답은 23개입니다. 낸시와 마이크는 간식을 살 돈이 남아서 기뻤어요. 낸시는 둘을 위해 뭔가 달콤한 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탕 부스로 갔어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솜사탕, 지팡이 사탕, 아니면 사탕 사과를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솜사탕을 자세히 보세요. 안에 아주 작은 거미 한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탕 사과 안에 있는 작은 사과벌레를 알아차리셨나요? 그건 좋지 않죠. 그래서 지팡이 사탕을 사야 합니다. 캔디 부스를 떠나기 전에 마이크도 껌볼을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껌볼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기계 내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껌볼이 아니에요. 이것과 이것은 알이에요. 정말 이상해요. 사탕을 먹은 후 진짜 마법을 보고 싶다면 입장하세요 라고 쓰인 팻말이 있는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3명의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에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카드를 사라지게 했어요. 두 번째 사람도 카드를 들고 있었고 카드를 공중부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카드의 펜을 통과시켰지만 카드는 멀쩡했어요. 그중 오직 한 명만이 진짜 마법사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첫 번째 마법사의 소매를 자세히 보세요. 카드에 모서리가 보입니다. 진짜로 사라지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숨겼어요. 두 번째 마법사의 카드는 투명한 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비추는 곳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진짜예요. 마이크는 모든 무서운 걸 좋아했기 때문에 낸시에게 유령의 집 놀이기구를 타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들의 카트가 어두운 터널 안으로 이동할 때 좀비, 유령, 그리고 미라의 3가지 다른 괴물과 마주쳤어요. 그중 한 명이 진짜 괴물이라는 걸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것인지 알 수 있나요? 좀비를 보세요. 메이크업이 녹고 있는데 이것은 좀비가 배우임에 틀림없다는 걸 의미하죠. 미라의 발목을 보세요. 미라 붕대 아래로 그의 피부가 살짝 드러납니다. 그래서 분장을 한 배우가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유령이 진짜예요. 너무 소름 끼쳐요. 낸시는 유령의 집 놀이기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음 놀이기구는 기분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회전목마를 선택했죠. 마이크는 카니발을 더 많이 둘러보기 위해서 회전목마를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은 나중에 만나기로 했어요. 낸시가 회전목마에 도착했을 때 3개의 좌석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만 앉기에 안전해 보여요. 어느 것일까요? 두 번째 말의 좌석에 금이 갔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은 회전목마가 아직 회전하지 않는데도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사가 풀렸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을 선택해야 해요. 어쨌든 제일 귀여워요. 낸시가 회전목마를 즐기고 있을 때 마이크는 거울의 방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안내판에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쓰여 있었어요. 마이크는 들어가서 이상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며 매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중 하나는 마이크가 아니에요. 마이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안내판에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요. 마이크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너무 겁을 먹었어요. 그는 즉시 거울의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돌에 걸려 넘어졌고 발목을 삐었어요. 그래서 얼음을 얻기 위해 응급처치 텐트에 가기로 했어요. 그가 들어갔을 때 간호사는 당황해서 그를 도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앞에 3명의 임산부가 앉아 있었고 모두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이크는 그중 한 명이 임산부다. 사만다와 잭은 작은 무인도에서 발이 묶였어요. 라디오나 휴대폰이 없어서 구조대원들에게 자신들의 심각한 상황을 알릴 수 없었어요. 섬에는 나무가 없어서 연기 신호를 보낼 수도 없었고 주변은 온통 모래와 바위일 뿐이었어요. 갑자기 사만다는 자신들을 찾기 위해 하늘을 선회하고 있는 비행기를 발견했어요. 안타깝게도 너무 높이 날고 있었고 조종사는 그들을 볼 수 없었죠. 그때 그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곧 비행기가 그들을 태웠어요. 사만다의 아이디어는 뭐였을까요? 돌을 사용해서 모래에 SOS를 썼어요. 쿠퍼 형사는 최근에 다루었던 사건에서 누락된 정보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내야 해요.
그는 마침내 비밀 문서가 숨겨져 있는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려면 맞는 버튼을 골라야 해요. 버튼은 3개 있어요. 노란색, 녹색, 파란색. 형사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형사는 파란색 버튼을 선택해야 해요. 꽤 달았는데 분명 많이 쓰인 걸 거예요. 게다가 경고와 함께 작은 메모가 있어요. 녹색 버튼은 비상시를 위한 것이고 노란색 버튼은 모든 문을 닫고 건물 전체에 불을 꺼요. 와, 저도 그거 하나 주세요. 어느 날 아만다는 남자친구 에릭이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뭔지 알기 위해서 그녀는 에릭의 노트북에 액세스해야 했어요. 그녀는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지만 다행히도 그의 책상 바로 위에 포스트잇이 있었어요. 하지만 암호를 해독해야 했어요. 애플, 맨, 돈. 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나요? 맞아요. 아만다예요. 그녀의 이름이 암호예요. 그런데 에릭이 숨기고 있던 비밀은 그녀를 위해 고른 생일 선물이었어요. 몰래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잭과 짐은 모든 질문에 하루 종일 네라고 대답하기로 했어요. 만약 둘 중 한 명이 질문에 응 이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져서 친구에게 10만 원을 줘야 해요. 짐은 아무도 응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질문일까요? 짐은 자니? 라는 질문에 아무도 응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짐은 잭이 낮잠을 잘 때까지 기다렸고 잭이 짐의 질문에 응이 아닌 코 고는 소리로 대답하는 영상을 녹화했죠. 치사한 것 같은데요? 제이슨은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현재 탈의실에 그가 보조하고 있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여자인 제시카는 녹색 드레스를 입고 있고 남자인 션은 가죽 자켓에 스키니진을 입고 있고 알렉스는 현재 제이슨이 가져다준 더 큰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 고객 중 한 명은 외계인이에요. 제이슨은 그게 누군지 알아내야 해요. 알렉스예요. 그의 발을 자세히 보세요. 오직 파충류나 외계인만이 이런 발을 갖고 있죠. 줄리아는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서류를 찾아야 했어요. 그는 모든 서류를 훑어보았고 마침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류와 비슷한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몇 초 후 이 문서와 똑같아 보이는 복사본이 4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닌가요? 어떤 게 진짜 문서인지 추측할 수 있으시겠어요? 왼쪽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장과 서명이 있고 계약서라고 쓰여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철자가 틀렸어요. 계약서라고 쓰여 있어요. 나머지 사본에는 도장이나 서명이 빠져 있어요. 존스 부인은 예술을 사랑하고 희귀하고 비싼 작품들을 모으는 걸 좋아해요. 한 번은 출장을 가야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뭔가 귀중한 게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즉시 경찰을 불렀지만 경찰관들은 사라진 그림이 없어졌기에 혼란스러워했어요. 존스 부인은 왜 걱정을 했던 걸까요? 액자가 없어진 거였어요. 사실 보석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예술작품보다 훨씬 더 비쌌던 거예요. 메리는 숲속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 멋진 성을 보게 됐어요.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건 사악한 트롤의 성이었고 트롤은 침입자를 진짜 안 좋아했어요. 메리는 붙잡혀서 2명의 경비원이 있는 어두운 방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트롤은 메리에게 탈출할 기회를 줬죠. 방에는 2개의 문이 있어요. 하나는 자유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잠겨 있어요. 경비원들은 어느 문이 메리를 자유롭게 해줄지 알고 있어요. 경비원 중 한 명은 항상 진실을 말하고 다른 한 명은 항상 거짓말을 하는데 메리는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녀는 한 명의 경비원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요?
만약 메리가 제가 당신의 동료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그게 어느 문일까요? 라고 하면 경비원이 뭐라고 대답하든 그들은 잠긴 문을 가리킬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문을 보여줄 거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잘못된 문을 가리킬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걸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메리는 잘못된 문을 알게 될 거고 다른 문을 선택해야 해요. 한 남자가 아내에게 친구네 파티에 갔다가 해가 뜨기 전에